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면받은 국정원 간부의 감사 성명문이라는 소식입니다. 사면복권상을 수령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2023.19 월 이른바 적폐청산 피해 전직들은 사면복권상을 법무부로부터 함으로써 작년 10월 27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 이후에 마무리 절차를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전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끊임없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 저희들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주신 김규현 원장님, 이한중 전향 지회장님 그리고 사면복권 실무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을 주도해주신 염돈재 전 차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필설로 다 못하지만 너무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면복권 카톡방을 통해 소통하며 애써주신 많은 양지회 산하 단체장님, 선후배 동지분들께 진 빚을 어찌 갚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작년 12월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대한 신문 광고와 여론 형성에 힘을 실어주신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한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론직필 참 언론의 감동적 모습이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문재인 종북좌파 일당들은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거짓선동에 이어 촛불광풍을 일으켜 2017.5 정권을 탈취한 후 전 정부 부처, 산하단체, 언론사까지 펼친 이른바 적폐청산 TF를 가동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뼛속까지 종북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정혜구가 국정원 적폐 TF 위원장이 되어 동지들을 배신한 서훈 전 원장과 손발을 맞추어 북한의 소망인 무력화 작업을 실행했고 그 와중에 42명의 우리 동지들이 사법 처리의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5년 만에 사면복권됨으로써 정상적인 국민의 권리를 찾게 되어 다시 한번 기쁘고 뿌듯합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국내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후배들은 제주 창원 전주 간첩단을 적발하고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하였고 지령을 받은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명백한 범증이 드러났음에도 종북 세력들은 정권 위기를 국보법과 공안 탄압으로 모면하려 한다는 상투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탈을 쓴 종북좌파 단체들은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까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우리 후배 대공요원들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 상투적인 수법인 공안탄압이라 난리 피우고 항의하다 다치면 폭력정권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숨겨둔 현금 다발 3억 원이 발견되고 명백한 뇌물 증거가 확보되어도 자기 당 의원이라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였고 대장동 범죄주범으로서 측근 4명이 자살한 사건 당사자임에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소속당 국회의원을 떼거리로 몰고 와 거짓, 선동에 나서는 등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국입니다.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과 원장님 그리고 많은 선후배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면복권의 은전을 입은 전직 직원으로서 백의종군의 전사가 된 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안보전선에서 분투 노력하는 후배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국보법 수호운동과 대공수사권 이전 반대에도 저희들이 미력이 남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돌탑에 돌멩이 하나라도 주워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비록 전직 직원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구국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 이른바 적폐청산 피해 국정원 전직 일동 올림. 다음은 2022년 12월 27일자 국정원 간부의 입장문입니다. 최근 특별사면을 받은 국정원 간부 전 방첩국장 김석규 외 입장문 전문. 긴 5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온전히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안타까워하시며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성원을 해주신 많은 선후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고생하신 원장님, 그리고 오늘 모두 사면복권된 40여 명의 이른바 적폐청산 피해 동료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좌파 일당들은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거짓 선동을 시작으로 급기야 촛불난동까지 이끌어내서 정권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그해 2017년 6월 청와대의 적폐청산 TF 본부를 차리고 정부 부처, 산하단체, 방송사까지 개별 적폐청산 TF 조직을 꾸려 해고 파면 사법 처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보복을 하면서 기획적 적폐몰이를 실행했습니다. 각 부처별 실적 경쟁으로 밀고와 모함까지 발생시키며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양산했고 그 결과 국가안보와 조직의 공공성이 곳곳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는 그야말로 기획적 패몰이 TF가 조직되어 북한의 대남 전략 최고 목표인 남조선 최고공안기관 국가정보원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위원장 정혜구, 그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자는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6.25 남침까지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북한의 남조선 혁명이론을 지지하는 골수 반국가 인물입니다. 정혜구는 문재인, 임종석, 조국, 서훈 등 종북좌파 끝판왕들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해체 작업을 실행한 것입니다.
당시 원장인 서훈과 함께 정예구 등 좌빨 일당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10년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내어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 400여 명을 조사하고 40여 명을 사법 처리시켰습니다. 저는 미뤄뒀던 박사학위 논문, 대학 강단 문단활동, 방송사 시청자위원 등 강의 문단 그리고 공익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던 와중에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피조사인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8개월, 10여 년 전 기억나지 않은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받으며 결국 모든 것은 상부의 뜻에 따라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모두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2018년 8월 17일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물론 제게 해당하는 세 가지 공소사실인 대북 불법 송금 관련자 내사, 이적단체 간부 동양 내사, 100만 밀란 횃불 죽창 시위자 내사 등은 국정원 고유 임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따른 민간인 사찰과 직권남용 법리상 오류를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동일 사안에 대한 원세훈 원장님의 1심, 항소심 무죄 선고에 기대를 걸었으나 문재인이 임명한 현재 대법관들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저 역시 희망의 끈을 놓고 2022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고요? 이것은 전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감성적 선동 용어일 뿐입니다. 일제 때 경찰 사찰기라는 조직 용어를 현재의 정상적인 국가 업무에 덮어씌운 전형적 공산당 용어 혼란 전술의 일환입니다. 독일 통일 후 빌리 브란트 수석 보좌관, 귄터 귀요미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고 노동, 정치, 대학 등 각 분야의 수많은 간첩들이 응거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순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무력화되기 일보 전입니다. 전 원장 서훈은 한때 학원, 경제 담당 IO였습니다. 우리 모든 활동 요원들 역시 6급 협조망을 운용합니다. 저의 공소사실에서 구성한 민간인 사찰 논리라면 웬간한 정보활동은 모두 민간인 사찰, 학원 사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가 현실과 안보 업무를 이해하는 원장 서훈이 동지들을 민간인 사찰로 엮어 모두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까지 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12월 27일 사면 복권으로 5년간 박탈되었던 일부 권리가 복권되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통 큰 사면으로 국민통합의 큰 걸음을 내딛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 세 가지 공소사실은 국정원 고유의 기능으로 나라를 위한 임무수행이었기 때문에 아직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메인 서버를 불법적으로 열어 일방적으로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활용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감히 국가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비밀정보기관의 임무수행은 합법과 불법의 울타리 위를 걷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정보학교 교육을 받으며 도감청, 해정술, 미인감시기법, 도찰, 은서 작성 등 기본적으로 민감성을 띤 특수 첩보기술을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외국에서의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초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타국의 수사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의 우리 정보활동,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스파이 대상 방첩활동은 적법 절차로만 풀어갈 수 없는 안보전쟁 영역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법집행기관에 의해서 치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비밀정보기관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상황에서 적화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세계 4대 전체주의, 신정정치 국가 중 세계 국가와 유태 있으며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여전히 불편한 일본과 이리대수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지도감독 부서인 행안부가 부천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머리 깎고 데모하는 조직이 경찰입니다. 기관포를 포함한 무장력을 갖고 제복을 입은 조직이 저 모양입니다. 분단대치 중 침투 간첩을 상대하는 정보수사 기능을 최고정보수사기관에서 박탈해서 비전문적인 경찰에 그 기능을 넘긴다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북주사파 정권이 전방사단을 축소하고 전차방어시설을 제거하며 NLL을 무력화하듯 총성 없는 전쟁터인 정보전쟁의 전사들을 모두 무장해제시켜놓은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 둘 남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종북주사파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 신발끈을 다시 한번 메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로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5년 만에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은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화 전 방첩국장 김석규 올림. 정성산TV 좋아요, 알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